심각한 무릎 통증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완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온 뼈 마디마디마다 막 아프고 그래서 보호대를 차면 힘이 받아서 그 걷는 것도 좀 자유롭게 되고요. 힘을 받아요. 내려올 때도 충격이 조금 덜 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게 되네요. 뼈 건강이 약해지며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간단한 집안일도 버겁기만 합니다. 지금껏 계속해온 집안일이지만 설거지를 하는 것도 겁이 난다는 그녀. 잠깐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손목과 손가락에 저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누구? 언니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못 들었어. 이거 제가 언니 뼈가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곰탕을 좀 끓여왔어요. 너무 맛있겠다. 고마워. 근데 언니 이렇게 키가 많이 줄었어요? 3cm가 좀. 다시 그래요? 나 좀 재봐. 한번 재볼까? 응. 이거 160 조금 안 됐는데 확 줄었어 지금. 아 진짜? 3, 4cm. 생각보다 4cm.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였으면 4cm 좀 더 어떻게 내려. 된 거야? 언니 많이 줄었어요. 허리 좀 펴봐요, 쫙. 요새는 허리도 굽어지는 것 같고 허리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역시 뼈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큰일 났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척추뼈가 약해져서 신체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거나 척추뼈가 무너지는 척추 압박골절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가 굽으면서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20대, 30대와 비교했을 때 키가 약 3cm에서 4cm 줄어들었다면 이미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니 반찬이 완전 멸치하고 굴? 뭐야? 요새 칼슘을 먹어야 돼서 신경 좀 썼어. 잘 먹을게요, 언니. 잘 먹을게요. 네. 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칼슘 위주의 반찬을 챙긴다는 기순 씨. 그러나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넘어졌다더니 진짜 반찬이 전부 다 칼슘이야. 내가 요새 칼슘제도 잘 챙겨 먹어. 우리 엄마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빙판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허리도 다치셨어. 그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졌는지 무릎이랑 이 척추 있는데 약간 금이 갔대요. 그래서 엄마도 병원 다니고 있어요. 많이는 안 다치고. 많이 다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걸을 때 힘들어 하셔. 예전에는 제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갱년기 지나서부터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갑자기 그렇게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손뼈가 아프지. 넘어져갖고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병원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 후유증이 3년은 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골 감소증이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뼈 건강을 체크하는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까지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골절의 공포를 느껴봤기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기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미리 전해 들었지만 고지혈증 약은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보니 그것 역시 좀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 비타민 D라는 수치는 조금 낮게 나와요. 그 수치가 20.9, 꽤 낮게 나왔어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골밀도 검사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0보다 낮은 것을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낮아서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자분은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관절 골절, 척추뼈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감소증 환자에서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가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여성 10명 중 8명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며 남성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소실되며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텅 빈 뼈가 되기에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골절은 근육 감소, 욕창, 폐렴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률을 높이고요. 뼈가 산산이 조각나는 분쇄 골절로 이어지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요,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엉덩이 부위인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40%는 혼자 걸을 수 없고 33%는 무려 1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골절이 생길 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운 기순 씨.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겨울철 빙판길은 더욱 위험하죠. 혹여나 또 뼈가 부러지진 않을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조심스러운 기순 씨입니다. 예전에는 올라도 뭐 내려가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내려오는 게 넘어질까 봐 또 혹시 무릎도 뻐근하게 아프고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돼요. 느려진 걸음 탓에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도착한 곳은 동네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배우며 제2의 직업을 준비해 보지만 약해진 뼈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관리도 한 20년 했고요. 설렁탕 집도 한 3, 4년 했고요. 그 좀 힘들어서 좀 뭐 이것 좀 바리스타 자격증 따갖고 이것 좀 해볼까 했는데 손목도 많이 힘이 가고 이거 좀 힘드네요. 예. 작은 컵도 쉽게 놓칠 정도로 뼈 건강이 쇠약해진 기순 씨. 곳곳에 도사리는 골절의 위협 때문에 그녀의 일상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골절에 이어 골감소증 진단까지. 갱년기 이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약해져 버린 뼈. 그녀의 뼈가 급격히 늙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중년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을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감소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는 더 활성화되면서 뼈의 재생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반찬을 챙겼던 기순 씨. 그러나 뼈는 계속해서 약해져만 갔고 심지어 혈관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랍니다. 칼슘이 과다 축적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해서 혈관, 힘줄, 장기 등의 어디에나 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온몸에 돌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어깨에 석회화가 진행돼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석회화 건염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혈관에 칼슘이 과다 침착되고 이 남아있던 칼슘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 석회화 사진입니다. 이러한 석회화의 과정이 몸속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현상이 지속되면 혈관을 막아서 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굳어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슘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연관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칼슘을 과하게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될수록 혈관 석회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복부 대동맥의 석회화 지수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혈관 석회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의 칼슘 플라크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시 심장혈관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관상동맥에 칼슘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보통 동맥경화증의 결과로 발생을 하고 또 여러 심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관상동맥의 칼슘 점수를 추적한 결과 관상동맥의 칼슘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